3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예상되는 우리 브랜드 업체들 주목이 필요하고,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서인정입니다. 오늘은 건설이랑 의류 업황 간단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쪽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택 업황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택 미분양이 좀 증가하는 추세고, 금리가 이제 오름에 따라서 자금조달 여건도가 좀 비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PF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 사업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PF 보증을 시공사로서는 공사비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대형 건설사, 특히 대형 건설사의 PF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분양 시장, 특히 수요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면 작년 말에 한 1.8만 세대에 불과했던 지금 미분양 세대 수가 한 3만 세대 이상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5월에 6월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악성재고로 불리는 준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월별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지역별로는 지금 수도권보다는 대구나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미분양이 좀 증가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양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년도 이제 96%를 상회했었던 초기 계약률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87%까지 소폭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려가 좀 이르다고 판단했었던 이유는, 과거 이제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주택 분양이나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이 시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 커버리지 대형 건설사 PF 대출 보증 잔액 규모는 2분기 말 기준으로 한 4.3조 원 정도로 해서 이때 당시보다는 한 12.4조 원 정도 지금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현금 및 현금상 자산은 한 8.8조 원 정도 이 대형 건설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재무적인 원칙력 또한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러한 이제 리스크가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 대부분이 이제 뭐 연대보증이나 이런 형태의 신용보강을 했던 거가 아닌, 현재에는 좀 더 리스크가 적은 책임증권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일단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보게 되면 PF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 물량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사업성이 높은 입지가 아니면 이제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지방 쪽에서 좀 미분양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면 시차를 두고 좀 더 분양률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양질의 주택 PF를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이런 주택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제 분양 물량 Q가 조금 감소하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건설 업데이트 말씀을 드렸고, 의류 업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제 7, 8월, 3분기에 거의 중간 절반 이상인 7, 8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류 업체들의 주 유통망인 백화점을 보게 되면 7월 같은 경우에는 32%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 카테고리별로 보게 되면 아동 스포츠가 49%, 여성 캐주얼이 41% 성장을 하면서 대부분 패션 카테고리가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7, 8월 의류 소비가 예상보다 좋았었던 이유는 전년도 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저효과가 조금 있고요. 또 여름 휴가철 시즌을 맞이해서 외부 활동이 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확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런 폭우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었다고 보고 있고, 7, 8월 누적 의류 브랜드 대부분 매출을 보게 되면 거의 20% 정도의 높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국 소비는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YY 3% 하면서 하회를 했고, 8월은 그래도 예상치보다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이제 7, 8월까지는 양호했고 9월 실적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7, 8월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3분기 실적 모멘텀도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가을이나 겨울 신제품 시즌이 판매가 본격화되고
배는 달이고 3분기 중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년도 이러한 베이스 부담에도 불구하고 9월 매출이 한 YOY 10% 이상 성장하게 되면 의류업체들 대부분 실적 및 주가 모멘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7월엔 소폭 부진했고 8월에도 좀 부분 봉쇄가 이어지긴 했지만 9월 같은 경우에 중국도 이제 관군제 11월에 있는 관군제 선수요가 나타나는 달이고, FW 시즌이 도매 보조, 유통 보조상 보게 되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월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면 추세적으로 중국 쪽에서 소비 회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금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적으로 의류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구간은 맞지만 3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예상되는 의류 브랜드 업체들 주목이 필요하고, 중국 쪽 회복이 된다면 주가 회복 가장 클 것으로 보는 F&F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건설이랑 의류 업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